네, 교재 256페이지 문자열 함수 진행하겠습니다. 문자열 함수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left, mid, right 함수인데요. left 함수는 문자 중에 왼쪽에서부터 몇 개의 글자를 가져와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right 함수는 오른쪽, 그러니까 제일 끝에서가 되겠죠. 끝에서 몇 개를 가져와서 활용하겠다. 이런 함수가 right 함수고요. mid 함수는 중간인데 중간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할지를 이제 위치를 지정하는 인수 부분이 또 더 필요하겠죠. 네,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네, 입학연도 구하라는 문제 레프트 함수 먼저 확인할 테고요. 학번의 앞 두 글자를 가져오는데 19가 쓰여 있는 걸로 봐선 2019학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20이라는 글자를 처음에 연결을 하는데 이때 따옴표 20을 쓰셔도 상관없고 그냥 숫자 20만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 글자를 연결해 주는 연산자 Shift 7 눌러서 %예요. 정확한 이름은. 그런데 AND 연산자라고 보통 사용을 하죠. 여기에다가 앞 두 글자 left 함수로 가져옵니다. 네, 두 글자 가져오고요. 거기다 다시 연이라는 글자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라고 표현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입학년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두 글자씩 가져오는데 2000년도니까 앞에 20이라는 이때 여기는 따옴표를 붙이셔도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N%라는 연산자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동일한 수식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0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가져온 숫자가 19니까 거기다가 2000을 더하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2000 더하기 19니까 2019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치를 나타냅니다. 네, 현재 이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답은 요게 더 맞는 답이 되겠죠. 네, left 함수 수행했고요. left to 예제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조금 함수들이 더 복잡하게 나와지는데요. 저희 아직 mid 함수는 확인 안 했었거든요. mid 함수 먼저 보고 다시 left to 예제로 되돌아올게요. 그러면 left 3 예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mid 함수가 먼저 있네요. 그러면 아예 mid를 먼저 보고 되돌아올게요. 네, 교재 257페이지에 mid 함수 보겠습니다. mid 함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는 거죠. 그럼 중간 어느 곳? 그래서 중간이라고 말하는 그 시작 위치라는 게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3개가 되죠. 제가 mid 함수를 써볼게요. 네, 이렇게 mid 함수를 써보게 되면 밑에 인수 3개가 나오고요. 첫 번째 인수는 글자, 어디에서 추출할 것인가 글자. 두 번째 인수는 시작 위치, 가운데인데 어디서. 그 다음 세 번째 인수가 가져올 개수가 됩니다. 우선 생년월일을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는 생년월일을 찾으려면 주민번호에 앞에 6글자가 연도, 월, 일이 되죠. 그러면 월을 추출하려면 첫 번째 위치부터 2개, 연도를 추출하려면 월을 추출하려면 세 번째 글자부터 2개, 또 일을 추출하려면 5번째 글자부터 다시 또 2개가 되겠죠. 그렇게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연도 추출이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위치부터 2개를 가져오겠죠. 예, 요 데이터가 연도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데이트 함수로 연, 월, 일을 인수 3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에 해당하는 값도 결국은 mid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글자부터 2개. 그러면 월을 추출한 거고요. 다시 5번째 글자부터 또 2개. 그러면 2를 추출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데이트 함수 연도에 해당하는 2글자, 월에 해당하는 2글자,
일에 해당하는 두 글자를 넣으면 생년월일을 계산해 줍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1900년도, 그러니까 1980년도가 되겠죠. 데이트 함수의 경우에 연도값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자리 연도 1, 9, 뭐 8, 6 이렇게 두 자리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두 자리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1900년대로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생년월일 계산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함수가 이제 미드 함수죠. 네, 미드 함수 두 번째 시트 가기 전에 좀 전에 놓았던 레프트 함수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2 예제로 다시 되돌아갈게요. 네, 미드는 그래서 중간 글자를 추출하는 거고 중간의 시작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 함수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입일자죠. 가입일자는 연도. 연도는 2000이래요. 일단 2000에다가 회원번호 앞 두 글자를 더하랍니다. 그래서 회원번호 앞에 17이라는 요 값, 그럼 2017이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연도는 2017년도인 거고 월은 요 회원번호에 요 두 글자, 세 네 번째 두 글자, 그 다음에 일은 다시 다섯 여섯 번째 두 글자를 활용하자는 거죠. 결국은 요게 좀 전에 풀었던 미드 함수처럼 주민번호 앞에 6자리처럼 연, 월, 일에 해당하는 값이란 얘기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럼 가입 일자를 구할 거고 날짜 형식으로 구할 거니까 데이트 함수 사용하셔야겠네요. 여기에 셀소식이 변경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네, 가입 일자는 데이트 함수로 날짜 형식으로 가져올 거고 회원번호를 통해서 가져올 거죠. 그 중에 연도값 2000에다가 2000에다가 더하기를 하자는 얘기죠. 뭐를 더해라? 회원번호 왼쪽 두 글자. 여기서는 레프트 함수도 주어져 있으니까 레프트 함수 사용합니다. 두 글자. 근데 여기까지가 그럼 2017을 구하는 연도값이 되겠죠. 네. 데이트 함수는 연, 월, 일을 넣어야 되고요. 월 삽입하겠습니다. 먼스 함수 이용해서. 자, 그러면 죄송해요. 먼스 함수가 아니라 미드 함수로 찾아야겠죠. 미드 함수로 중간 글자, 회원번호로부터 몇 번째 글자, 세네 번째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글자부터 몇 개, 두 개 가져와야겠네요. 다시 1에 해당하는 값도 역시나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할 거고 역시나 A3 값에서 자, 이번엔 다섯 여섯 번째 글자니까 다섯 번째 글자부터 몇 개, 두 개 가져와야겠네요. 여기까지가 2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트 함수가 종료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트, 레프트, 미드 함수로 가입 일자를 구했습니다. 회원번호 기준으로 찾았네요. 그래서 2017년 6월 24일이라는 표현을 데이트 함수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데이트, 레프트, 미드 함수 활용했습니다. 네, 레프트 3 예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7페이지 3번 문제네요. 네,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6자리, 그럼 좀 전에 했었던 미드 함수하고 비슷하군요. 거기에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나타내시오. 거의 똑같네요. 그런데 주어진 함수가 레프트도 있고 미드도 있었던 차이만 있는 거죠. 날짜 구할 거니까 데이트 함수고 주민등록번호의 왼쪽 두 글자, 중간 두 글자, 중간 두 글자. 그래서 레프트 함수로 연도를, 또 미드 함수로 월을, 다시 또 미드 함수로 일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 먼저 쓰겠습니다. C3 셀에서 왼쪽 두 글자가 되겠죠. 네. 월은요, 역시나 C3 셀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니까 세 번째 위치부터 몇 개, 두 개 가져오란 얘기죠. 일은요, 역시나 C3 셀로부터 다섯 번째 글자부터 다섯 여섯 번째 글자니까 두 개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생년월일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계산을 하고 말아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이대로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고소은이라는 이 유아는 이 데이터를 보면 얘는 주민번호가 4로 8번째 글자가 4로 시작을 하니까 2000년대거든요. 그럼 2018년이 생년월일이 될 텐데 연도가 지금 여기 결과값은 19가 된 거죠. 1918년도가 된 거죠.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 함수의 연도에 해당하는 값에 두 자리만 넣으면 방금 제시됐던 것처럼 그래서 두 자리 값만 넣으면 1900년대로 자동으로 알아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강제적으로 2000년대예요 라고 해서 20을 다시 연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연도 값을 4자리로 주시면서 2000년대라고 알려줘야 실제로 2000년대 출생 결과로 생년월일을 찾아주게 되죠. 그래서 2018년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보육원 유아 명단 자체가 다 2000년대 출생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생년월일을 구할 때 방금 전에 구했던 내용들은 2000년대의 대상으로 그래서 2018년도 이런 식으로 찾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행을 할 때 20이라는 숫자를 바로 덧붙여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령 지금 제시된 데이터처럼 뭐 얘는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78년도다. 그러면 얘는 1978년도란 얘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강제적으로 20을 이렇게 덧붙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식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홍길동은 2078년도생이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수식에 변동이 필요할 텐데 이처럼 2000년대랑 1900년대랑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20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if 함수가 추가돼야 되죠.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 8번째 글자를 한번 찾아와 볼게요. 8번째 글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입력하는 데이터는 C9셀이니까요. C9셀에 8번째 글자 하나를 가져왔을 때 이때 값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가령 3보다 크거나 같다면 근데 제가 여기다가 숫자 3으로 안 쓰고 따옴표를 붙여서 비교를 일단 했어요. 요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문자 데이터의 결과값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자 데이터 형태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3, 4로 시작하는 2000년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을 붙여 볼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9라는 글자를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if 함수로.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수식 확인할게요. 네, 데이터 함수로 연도값을 제시할 때 연도값이 두 자리면 1900년대가 돼버리니까 강제적으로 4자리로 맞춰주려고 연도 그래서 3보다 8번째 주민번호 8번째 글자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2000년대 출생이니까 20을 붙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19를 덧붙여서 연도 4자리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홍길동도 당연히 맞겠지만 나머지 강철준이라는 이 위의 친구도 결과는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수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2000년대도 1900년대도 값을 주민번호를 통해서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저희가 풀었던 교재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고려할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냥 2000년대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수행했으면 됐었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 3까지 수행을 했고요. 미드 1은 아까 했었죠. 저희 미드 2 예제로 갈 건데요. 미드 2 예제는 지금 저희가 아직 안 배웠던 추주함수가 좀 추가되어져 있네요. 추주함수 같이 활용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함수가 추주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선택함수는 골라내는 함수가 되겠죠.
해서 1부터 254까지의 숫자 값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유형은 258페이지 2번 문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품 코드의 앞에서 네 번째 자리, 그러면 네 번째 글자부터 한 개를 가져오란 얘기고, 그 값은 결국 요 1, 2, 3, 요 세 가지 중에 와지겠네요. 그래서 제시되어져 있는 미드 함수로 제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부터 한 개를 가져와서 이 값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일 때는 제시되어져 있는 해피 제과, 2일 때는요 참존 제과, 3일 때는 바랑 제과 라고 나타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미드 함수가 일단은 요 주된 내용이긴 한데 네 번째 글자부터 하나를 가져와서 그 값이 추주 함수는 선택 함수고 1부터를 선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값 자체가 1일 경우의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if 함수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비교 수식을 넣는 분들이 계신데 추주 함수는 이런 비교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비교값 없이 1일 때 값으로 제시된 인수, value 1 인수죠. 얘가 value 2, 얘가 value 3 이런 식으로 해서 254까지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일 때 값, 2일 때 값, 3일 때 값을 찾아냈네요. 네, 라이트 예제 보겠습니다. 라이트 함수 오른쪽 한 글자라는 표현으로 제가 사용했었고요. 제시된 문제는 if와 라이트 함수 주어져 있네요. 네, if 함수로 앞서서서 보셨겠지만 if 함수로 기본적으로 값을 비교할 때 if는 참일 때 값과 거짓일 때 값, 제가 잠깐 if를 써볼까요? 네, if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로지컬 테스트, 그래서 논리값, 참 거짓이 나와야 되겠죠, 이 결과가. 그래서 두 번째 인수 참일 때 결과값, 세 번째 인수 거짓일 때 결과값이죠. 그래서 결국은 if의 결과치는 참 거짓으로 나뉘니까 두 가지의 결과값이 돼요. 근데 제시된 문제를 보시면 부장, 과장, 사원으로, 그러면 제시된 값이 세 가지죠. 그러면 if 중첩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글자 추출해 볼까요? 사원 번호의 오른쪽 한 글자를 가져와서 그 값이 P와 같다면, 대소문자는 크게 구분하지 않아서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P와 같으면 부장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P가 참이면 부장인데 거짓인 경우는 과장도 있고 사원도 있더란 말이죠. 이때 다시 또 if 함수 수행하겠죠. 그래서 중첩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right 함수로 똑같이 A3에서 오른쪽 한 글자 가져와서 이 값이 G와 같은가? 그렇다면 과장이네요. G하고 같으면. 과장이 아닌 경우, 그럼 남은 건 이제 사원밖에 없거든요. 그럼 참일 때 값 과장, 거짓일 때가 사원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if 중첩으로 if 두 번 썼네요. 그럼 닫는 괄호도 두 번 들어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행하시면 직책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금 전에 left, right, mid 함수 거기에 덧붙여서 추주 함수와 그 다음에 date 함수까지 if도 활용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봤습니다.